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제학의 힘. 경제학의 원천이 뭐죠? 자, 좀 이따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네. 두 번째? 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1번을 위한 것입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2008년 9월로 그때 기준에 나왔던 건데 제일 많이 우리가 빚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우리가 이 나라한테 이걸 빌렸고요. 이 나라한테 이걸 빌렸습니다. 제일 많이 돈 많이 빌린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이 금융업이 발달했죠. 우리가 제일 많이 빚진 나라가 영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우리는 영국이 망하면, 영국이 힘들면 돈 빨리 갚아 그러겠죠. 영국 망가지면 우리 큰일 납니다. 빨리 갚아야 됩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 섬나라 얕봤는데 아니구나. 그죠? 형님이었네. 우리 돈 빌려준 형님입니다. 경제학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적에 굉장히 멀리 있는 학문, 힘든 학문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의 핵심은 수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재미난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그만뒀죠. 제가 중3까지는 벼락치기를 아주 잘해서 중3 때 수학 평균이 98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방학 때만 되면 저희 외가댁이 대구였었는데 대구에 가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셨고 노는 걸로 유흥비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흥하면 뭐 하죠? 낮에는 오락실, 밤에는 만화방. 만화책을 그 당시에 빌리는 게 한 권당 100원이었어요. 매일매일 100권씩 빌리니까 아줌마가 좋다고 이 단골 고객이 40권씩을 덤으로 주셨어요. 우리 외갓집 동네에 오락실과 만화방은 저희가 먹여 살렸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은 저희가 사촌들이 20명이 돼요. 그럼 20명이 만화책을 한 권 보는 것보다는 빌려서 한꺼번에 보면은 저희들한테는 돈 버는 겁니다. 그죠?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저랑 놀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아이들이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모랑 삼촌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었는데 진짜 심하게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낮에는 오락실, 밤에는 만화책. 140권씩 봤죠? 140권씩 30일을 보면은 몇 권입니까? 네? 700권이 되나요? 140 곱하기 30이? 자, 그랬기 때문에 수학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부반장이 되었었는데 부반장이 수학이 40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만 되면은 저는 만화책을 4,200권을 봐야 되니까 문정 받습니다. 게임도 무지막지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4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10대를 맞고서 수학이 싫어지죠. 맞으니까 난 수학을 못하는구나 하기 싫었습니다. 또 40점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수학적으로 아주 바보다. 잼뱅이다.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내가 수학을 포기하고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 이유는 학원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한테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미국 가서 배운 거는, 미국은 그냥 배운 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는 절대 수학적으로 바보가 아니었구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아이들 중에서 수학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수학을 못한 거는 결코 여러분들 머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거는 수학 선생님이 못 푸는 문제를 풀었고요. 끈기 있게 매달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미국 선생님들이 너 정말 잘한다. You must be a genius. You are excellent. You're great. 아니 근데 놀란 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완전 오바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칭찬 죽어도 안 하죠. 걔들은 조금만 해도 칭찬합니다. Oh my God, great! Thank you. You're welcome. 누가 기침하죠? 그럼 bless you 하면 또 땡큐 해야 되고 웃겨요. 수업 시간이. 누가 기침하면은 신의 가호가 있기를.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뭐가 느꼈냐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진지하다. 우리는 너무너무 딱딱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렇죠. 제일 많이 칭찬 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칭찬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대 때. 자신감을 심어주면은 내가 할 수 있다 되지만 너 이것도 못해? 너 이것도 못해? 옆집 민수는 너 전교 1등이야? 우리 옆집 민수 맨날 나오죠? 항상 옆집 민수는 전교 1등이야. 모든 집에 옆에 사는 애들은 다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눅받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 자신감은 거의 밑바닥에서 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와중에서 사회에 나와서도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거 나 못한다 그랬었는데 나 수학 못한다 그랬었는데 나 영어도 못한다 그랬었는데 나는 병신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만일에 그냥 한국에서 수학 40점짜리가 굳어져서 나는 수학 40점짜리인가 보다 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독소를 빼준 게 외국 선생님들이었어요. 미국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켄트 잘한다. 그런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쩌다 나온 거야. 난 원래 40점짜리인데 매일 들으니까 이제 최면에 걸리는 거야. 나 잘하나 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 이것도 못하지? 아이고 밥은 왜 먹고 사니? 제일 나쁜 게 냉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자신감을 빼는 게 뭔지 아시죠? 자신감을 빼놓는 게 결국 둔재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신감을 꺾는 게 제일 나쁜 행위입니다.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야! 수학 4점 나왔어? 넌 천재야. 역발상으로. 그러면 아이가 멍찌겠죠? 그죠?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어머님 아이 바보거든요. 말을 해도 어머님이 이미 알고 있어도 어머니만큼은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같이 동요해서 귀가 얇으셔. 그래? 야, 너 안 된대. 너 절대 서울대 못 간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학벌에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경제학,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수학, 이거는 학교에서 주는 성적이 여러분의 진짜 수학머리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책 공부와 돈 공부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 못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무슨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책만 많이 보고 그거는 책 벌레라고 합니다. 책을 보는 이유는 책 속에 뭔가를 배워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책 공부를 하는 겁니다. 책만 보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는 효과 없는 겁니다. 약은 많이 먹는데
보약은 많이 먹는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제학 그리고 그 수학. 왜냐하면 제가 꼬마 때 수학이 싫었을 때 제가 싫어하게 된 거는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진도를 나가고 나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진도에 나가지도 않은 것을 막 나가니까.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빨라요. 너무나 양이 많고 이거를 소화해내는 거는 제 보기엔 진짜 극소수로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딴 거는 다 포기하고 근데 이 좋은 이 시절에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수학을 공부를 할 적에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러면은 너무 빨리 달려서도 안 됩니다. 너는 돈이 싫으니? 수학은 돈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돈의 과학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천억을 상속한 한국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천억을 상속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3남매가 천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한국에서는 장남이 다 가지는 거다. 둘째가 형 왜 그래? 333 하자. 30%씩. 큰형이 야, 너 아주 괘씸한 놈이구나. 어디 형님한테 333이 뭐야? 대한민국에서는 형이 다 가지는 거야. 못돼 먹은 녀석. 돈이나 밝히는 녀석. 근데 동생이 화가 나서 형 그러면 내가 고소한다. 그럼 법적으로는 333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큰형이 500억, 내가 300억, 여동생이 200억 하자. 그래서 마지못해서 큰형이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막내 여동생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그 막내딸이었다면 나는 왜? 남녀 평등이 아니야? 근데 결국 뭐냐면은 그 이후로 그 집안 사람들은 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독이 되었습니다. 그죠? 또 하나 얘기를 또 드릴게요. 미국에 가면은 이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연봉이 높습니다. 이분은 연봉이 1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른 회사에 최근에 또 다른 한 M&A 회사 중에 하나죠. 그 회사의 그 회장님도 연봉이 9천억입니다. 그럼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분도 그렇고 두 번째 분도 그렇고 어떤 업이죠?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인데 이 첫 번째 하시는 분은 뭐냐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네. 워렌 버핏은 바로 수학의 귀재자, 경제학의 귀재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이 앞으로 20년 동안 300억 불을 기부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7억 불을 기부를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대학생 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워런 버핏한테. 제가 대학생 때 취미가 전 세계 회장님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답장 받는 거였죠? 네. 친필 답장이 일주일에 날라왔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이 계시고 워렌 버핏 오른팔이 있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또 하버드 선배님이세요. 재미난 게 워렌 버핏은 하버드 MBA에서 탈락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콜럼비아 MBA를 갔었는데 그걸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죠. 하버드에서. 찰리 멍거는 하버드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편지를 띄웠는데 몇 달 만에 돌아왔어요. 딱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바로 답장을 해주시는 분이었고 다른 분은 늦어도 반드시 답장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친필 답장으로 아주 간략하게 보내주셨어요. 간략하게 보내주셨는데 설마 이분이 보내주실까 했는데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해서 이제 책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워런 버펫의 내용을 편지를 받고 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해져서 더 깊숙이 파게 되었습니다. 더 깊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중학생 때부터 주식 공부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결국 뭐냐면은 모든 씨앗은 10대에 심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10대 때부터, 우리 영화 잘 만드는 스티븐 스필버그 형님도 10대 때부터,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도,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 대학교 때의 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전 세계의 경제 리더들한테 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연구하는 게 저는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의 교수님보다는 실제 세상을 이끌고 부딪히고 그런 분들이 더 사부를 모시고 싶었었죠. 그래서 이 부자들 중에 부자인, 그죠? 빌 게이츠한테는 거절 답장을 받았었고요. 근데 그 이메일을 잘못 지우는 바람에 그때 지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없어져 버렸고, 이분한테는 답장을 받았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면서 그리고 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투자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불리는 모습을 봤을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땅에 돈을 묻습니다. 그죠? 그럼 땅값이 오르면 예전에 우리가 동화 속에서 봤던 금괴를 땅에 묻어놓은 그거와 똑같은 형상입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한테는 사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콜럼비아 대학교에 다니셨던, 거기 교수님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에 잘 나가는 회사들도 다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 분석하는 법을 만드신 분의 책을 보고서 우리의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고서 이분을 찾아갑니다. 사부님, 회사 분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사사를 받습니다. 그 옛날로 따지면 무협영화죠. 사부님한테 절세의 비공을 물려받는 겁니다. 회사를 분석하는 법. 그래서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회사를 찾아내는 법.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고 예전에 IMF도 겪었고 많은 염세주의자들도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근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회사가 망해도 회사 몇 개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남는 회사가 있고 반드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회사를 분석하고 땅을 분석하고 숫자를 분석하고 진짜 수학을 써먹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마 때 그러죠. 수학을 써서 배워서 뭐 하지? 재미난 게, 우리가 이거 들어보셨죠? 파생상품. 영어로는 derivatives 해가지고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derivatives가 되겠죠? 이게 파생상품이라는 뜻인데 미분 적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분 적분에서 구하는 게 derivatives고 그게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게 파생상품이고, 우리가 듣는 옵션 아시죠? 네.
옵션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옵션은 굉장히 도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함부로 건드리면 쪽박차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경제학파가 여러 분야가 나뉘는데 시카고 대학교가 굉장히 강력한 경제학파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서 만든 옵션은 거의 도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모든 상품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도 그죠? 부실채권이고 방만하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스스로 자만했고 오만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그 당시에 예전에 경제공황 때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았는가, 금리가 변했을 때, 기름값이 올랐을 때, 금값이 어떻게 변하고 보면은 이 통계들이 보면은 굉장히 재미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보면은 겁이 나고 이걸 언제 공부해? 너무 커다란 남극을 보고서 막바로 그거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부터 알아나가면 조금씩 공부하면 반드시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0대에 경제교육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없죠? 자, 이런 게 있죠. 돈 걱정은 네가 하지 마라. 넌 공부만 해. 그죠? 공부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 비용은 대학생이 되면 학생이 내나요? 엄마가 내나요? 자, 경제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셨군요. 자기가 쓴 휴대폰은 자기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 경제교육의 시작입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모든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휴대폰 절대 엄마 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직접 해서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경제교육입니다. 용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법.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보면 돈이 피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은 1시간 동안 시급이라는 것은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피를 돌려야 버는 돈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여러분의 피를 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로 돈은 폄하해서도 안 되고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결국 경제학은 나한테 남아있는 주어진 시간, 나한테 주어진 피를 돌릴 수 있는 시간,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가장 커다란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에 대한 공부입니다. 경제학이 바로 그거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증폭을 시켜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볼까. 이거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러지, 이제 한국말로는 레버러지? 버러지 같은데. 자, 여러분이 뭐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렛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 한 명을 고쳐주면 시간당 시급을 벌게 됩니다. 한 사람한테. 그죠? 이 레버리지 효과는 1대1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의사 선생님이 뭔가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발명을 해서 이거 덕분에, 이분이 만든 이거 하나 덕분에 100명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가 1대1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조용필 가수, 저도 옛날에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2만 명이 왔어요. 한 명이 2만 명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그 표값만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만 해도 2만 명이면 얼마죠? 꽤 많죠? 딱 2시간에.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자, 경제학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건데, 경제학은 또 다른 말로는 분석의 힘입니다. 분석의 힘. 과거의 통계 자료, 과거에 어떤 회사들이,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들이 성공을 했는가. 그 주식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뒤에 월급을 받건 어떻게 또 한 돈을 벌건 그거를 생산해내는, 돈을 버는, 월급 받는 능력을 자산 생산력입니다. 그죠? 생산력이고 그걸 잘 관리하는 게 관리력입니다. 자산 관리력에 대한 힘입니다. 자산 관리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근데 한국에서 자산 관리 보통 누가 하시죠? 남편이 돈을 벌면 마누라가 돈을 관리하시죠?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학은 누가 꿰차고 있느냐? 여자들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남자는 벌 세계로 따지면 남자는 일벌. 그죠? 열심히 날아다 주면은 부인이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경제학은 더 꿰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인이 잘못 투자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경제학이 분석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인과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왜 금값이 오르고 있는가? 왜 원유값이 오르고 있는가? 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는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보통 교육의 가격이죠. 네. 교육 때문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은 항상 가장 값싼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최고의 선생님들 데리고 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오니까 거기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 올리는 것은 결국 좋은 인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경제학은 분석의 힘이다. 또 하나, 경제력은 능력이지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선호합니까? 능력 있는 남자를 선호합니까? 능력 있는 남자. 그죠? 능력 있는 남자를. 그죠? 그래야지 우리 여자의 경제력. 왜냐면 여자가 결국에는 그걸 관리하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데, 자, 수학을 공부하기 싫다라는 사람한테는 돈이 싫으니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아이들한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10대도 지금 경제교육이 없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신문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신문을 반드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제 단어의 어휘력을 높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버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버드 얘기 좋아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하버드에 갔을 적에 저희 선배님 중에 홍정욱 선배님 아시죠? 네. 홍정욱 선배님이 들었던 공부가 동북아시아과가 있습니다. East Asian Studies라고 동북아시아과가 있는데 저도 흥미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동북아시아과랑 경제학을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필수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듣다 보니까는 그냥 두 개로 분산해서 힘을 낮추는 것보다는 하나만 집중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동북아시아과는 이제 떨어뜨리고 경제학만 공부를 했었는데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하버드에는 경영학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부에. 학부에 있는 거는 다 자연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통계학, 정치학, 영문학, 법학 없습니다, 여러분. 법학, 의대 없습니다, 다. 수학과, 화학과, 물리, 다 이런 거예요. 재미난 게, 저랑 같이, 하버드에 들어갔던 고등학교 출신, 니콜라스, 기억나시나요? 네.
니콜라스라는 친구는 수학과를 왔습니다. 워낙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골드만삭스의 중역이셨고 이미 10년 전에 일본 은행을 사고 파셔가지고 이미 그 당시에 아버지가 조의 사나이가 되고 계셨습니다. 워낙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도 아버지가 이미 계시니까 졸업을 하고 그쪽으로 갔죠. 하버드에 가면 경제학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전공을 뽑을 적에 영문학과 몇 명 이게 있죠. 근데 하버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학부생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전공 골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기 없는 학문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졸업을 하면 그 당시에 월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초봉,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한 22살 정도 되죠. 그럼 그 당시에 8만 불을 연봉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정도예요. 22살짜리들이. 그게 제일 선호되는 특히 투자은행 쪽. 두 번째가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맥킨지라든지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의 CEO 사관학교예요. 이걸 거쳐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CEO로 발탁이 되고 하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만화를 좋아하고 빌 게이츠를 선망하고 했기 때문에 제 만화 사업을 한다고 막 덤벼들었죠. 이제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잠시 월가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일했던 제 아는 형님이 이제 이끌어 주셔가지고 월가에 이제 트레이딩 회사를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트레이딩 회사는 회사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트레이딩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이 서브프라임 때문에 제 또래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직장을 잃었죠. 근데 그 당시 보면 트레이딩 룸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은 성질이 나빠져요. 왜냐면 짝 잘못해가지고 잘못 투자해서 이게 곤두박질 치면은 돈이 뭐 몇 억을 날리니까 갑자기 옆에서 막 키보드를 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부수잖아요. 그럼 바로 또 새거 갖다 줘요. 전담반이 있습니다. 키보드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다시 꽂아주고 화 또 죽이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를 말리는 작업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냐면은 사느냐 죽느냐.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느낀 게 점심밥도 보통 나가서 못 먹고 보통 샌드위치 대충 먹으면서 하죠. 네. 그거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도박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꼭 연봉이 많고 좋다고 해서 나와 맞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 가서 월가에 가서 다른 친구들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직함을 중요하고 너무 명함을 중요시하고 직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배웠나입니다. 내가 뭐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가 중요하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도 걸어보고 저 길도 걸어보고 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런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월가에 가야지만 경제학의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런 버핏은 월가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주에서 그냥 혼자 투자하고 한국에 오셨을 적에 서울도 안 오시고 바로 대구로 가셨습니다.
왜? 거기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재미나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서울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투자로 왔으니까는 바로 직행 왔다가 딱 가시더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폼을 잡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월가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도 경제학 공부했지만 굉장히 무식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다루 말씀드리는 게 공부만 잘해서 월급쟁이가 되는 것보다 공부는 못해도 결국에는 사업쟁이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월급 받는 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는 대로 그것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막상 보니까 빚덩이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영국 소녀였죠. 16살 때 39억을 번 복권 당첨이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돈을 다 날렸어요. 남자친구한테 1억 원어치 뭐 해주고 자기 뭐 수술하는데 2억씩 쓰고 아빠, 엄마, 할머니 집 사달라고 집 사주고 가족들이 다 돈을 보고 오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는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복권 당첨이 돼서 몇 년 후에 가난뱅이가 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기본적인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복권 당첨이 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도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돈의 관리력, 자산을 관리하는 것, 그 힘을 기르는 시기가 대학생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는 반드시 경제신문을 보자.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하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가에서 일했을 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죠. 한국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으면은 뉴욕에는 NYSE라고 합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있죠. 그죠? 나스닥. 한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는 것처럼 경제학은 경제학도만 공부해야 될까요? 은행원만 공부해야 될까요? 의사가 되어도 경제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죠? 변호사도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경제학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나는 예전에는 글을 못 읽는 게 까막눈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무슨 기사지? 이걸 모르는 것은 결국 경제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있고 코스피가 있고 나스닥이 있고 코스닥이 있고 딱 그림 보면은 뭐 통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생기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이제 10대 아이들은 뭐 보지도 않고 일단 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생 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책부터 월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국의 코스피는 뭔지 회사들은 뭔지 하나씩 공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재무제표가 뭔가요? 회사에 뭘 나타내죠? 경영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라고 아십니까? 피터 린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브로 모셔야 될 사람들을 적겠습니다.
저는 워런 버핏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답장 편지 하나 받았습니다. 딸랑. 하지만 저는 그걸 인연으로 내 사부를 모셔야겠다. 책을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피터 린치는 보스턴에서 골프장에서 캐디, 아르바이트로 이걸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아주 거물급의, 그죠? 투자 펀드 회사 회장님의 이 캐디를 잘 했고, 잘 아르바이트를 하니까는, 야, 너 와서 우리 회사 일 좀 해. 그게 인연이 돼서 전설의 투자가가 되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죠? 한테 배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또 누가 있을까요? 소로스? 이런 분들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여러분의 사부로 모셔야 됩니다. 이 교육은, 경제 교육은 대학생 때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왜 경제 교육을 하느냐면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팔죠. 은행에서 못 팔죠. 펀드회사에서 못 팔죠. 파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거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피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 전략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게 단순히 합격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대체 이 보험 상품은 뭔가? 하나씩 하나씩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은행에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피 같은 돈, 피 같은 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지표를 읽는 법을 하나씩 익혀라. 예를 들면,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뭔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박을 많이 팔면은 앞으로 선박 아시죠? 우리나라가 선박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선박이 많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선행지수죠.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지수인지 이것도 다 책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지표가 있었구나. 또 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 집, 부동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형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형님은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반지하 집에서 악물고 결심을 해요. 내가 정말 성공해야지. 처음엔 대학교도 못 갔습니다. 대학교도 못 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악착같이 돈을 번 다음에 뒤에 나이가 30 넘어서야 대학교로 가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벌은 막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 하버드 경제학과가 이 형이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말을 해주니까. 집이 20채입니다. 이 형은 전업 투자가입니다. 경기도 지역을 매번 돌면서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분양이 뭐고, 저희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뭐 땅, 집,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형, 하버드 경제학이지만 형이 나보다 낫다. 그 말을 듣고 형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내 주위에 자산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동아리가 되고 재무제표 읽는 법에서부터 워런 버핏 이런 동아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만 치면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할 뿐이지 지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도 많습니다. 그죠? 경제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텔레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넘쳐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책은 많이 있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따라서 이제 저도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하고 재미난 게 전 뉴욕에 있다 왔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 굉장히 화려하죠. 네. 여러분 뉴욕에 또 재미난 그 상식이 될 만한 알려드릴게요. 뉴욕이 예전에 9.11 했을 적에 무너졌잖아. 네. 근데 왜 그 두 개만 무너지고 다른 건 안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왜 뉴욕엔 그렇게 고층 빌딩이 많을까요? 딴 데에 비해서. 뉴욕 자체가 여러분 섬인 건 아시죠? 그 밑에가 안반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갖다 올리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 쌍둥이 빌딩은 원래 무너질 때 자기만 쓰러지게 만들어졌었죠. 재미난 건 뉴욕 자체가 안반 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그래서 뭐 일본처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뉴욕 같은 경우에 재미난 게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은 MIT를 나오셨어요. 아주 잘생기시고 아주 공부도 잘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월세가 300만 원짜리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에 있습니다. 근데 월세가 300만 원이니까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세이브하기 힘들죠. 뉴욕에 많이 사는 이 교포 2세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집 사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일하면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한국은 미국보다 기회의 땅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왜냐하면은 미국은 세금도 많이 때리죠. 네. 세금도 높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개발하는 것도 많고 오히려 더 역동적인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되죠? 성공하기가 좋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부러워하다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합격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투자를 하고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게 뉴욕에서는 제가 돈을 못 모았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오히려 돈이 잘 모이더라고요. 뉴욕은 돈이 그냥 나갑니다. 그냥 술술 나갑니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덕분에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웃긴 거죠. 하버드 경제학과가 필요 없어요. 실적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하버드니까 경제학을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아주머님들 중에서 저보다 더 경제학의 달인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 거품을 빼고 나는 모른다. 그래서 경제학을 하나씩 배워야겠다. 수학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돈은 좋아하니까. 돈 싫어하는 한국 사람 있나요? 돈 많이 버셔서 기부 많이 하는 게 저는 멋진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돈은 멀리하고 더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거고 되게 소중한 거고 저는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시간을 아껴서 짬을 내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뭐냐면은 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주식은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보면은 최근에 제 아시는 분이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땅을 투자를 하셨는데 100배 가격으로 사셨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 거죠. 결국 저희 그 친척분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그분이 등록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의 피해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해를 안 하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전거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또 제 교포 친구였는데 교포 친구가 하는 회사에 또 소액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질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투자를 할 적에 이 정도면은 내가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이렇고 그래서 날렸구나 거의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막상 날리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상을 했었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진짜 좋은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만 하고 그죠? 저 같은 경우 그냥 하버드 나와서 친구들 많고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가 켄트 나 사업하는데 이거 좀 투자 좀 해 했을 때 처음에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면은 거절 쉽게 못하죠. 그러다가 보증 쓰기도 합니다. 그죠? 보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는 또다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돈도 날려보고 하지만 그 피해액을 낮춘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서 피해액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또 꾸역꾸역 가는 게 아닐까요?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땅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아파트건 뭐건 간에 내가 이걸 해서 몇백억 벌었어, 몇십억 벌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 무식했는데 오늘 요걸 배웠어. 공부에 가치를 두면 갑자기 경제학 공부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몰랐는데 하나씩 배워나가자. 그리고 막상 내가 돈이 많이 생겨서 투자를 그때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 갑자기 모릅니다 여러분. 뻥 하고 생겼을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막상 다가와서 이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뭘까요? 투자와 투기. 투기는 결국 무식하게 공부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투자는 유식하게 공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 말이 안 많으니까 오케이 그거 해야지. 이거 주세요. 이게 투기입니다. 도박이죠? 공부하고 사는 것. 그래서 책임지는 것. 뭣도 모르고 이게 좋다더라. 누구에게 좋다더라. 묻지 마. 투자는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부하고 뭐든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 경제만 따로 딱 놓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경제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공부를 다 해가 아니라 자 2009년 남은 12월까지는 내가 책을 한 달에 경제학 관련해서 한 달에 한 권씩은 내가 읽겠다. 내년은 한 달에 한 권씩 12권. 그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경제학 관련해서는 이 정도의 공부를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다 연결돼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이.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틈새가 보일 거고 여러분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인과 관계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큰 부자를 쌓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속속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부가 바로 워런 버핏이 되는 거니까. 결국 경제력은 earning power입니다. earning power. 뭐죠? 버는 힘입니다. 버는 힘.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갈고 닦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해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신문을 보면서 이게 뜻이 뭔가. 요즘 네이버도 참 잘 돼 있어요. 뭐 치면 다 나와요. 그죠? 물어보고 알아가고 동아리도 해서 꾸역꾸역 하나씩 배워가고 결국 뭐냐면은 진짜 공부는 여러분 벼락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공부는 매일매일 조금씩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읽어야 할 책이 뭔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서재에 역사 섹션이 있었죠 여러분? 네. 서재 경제 섹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전 이런 분들을 봅니다. 한두 시간 쭉 보신 다음에 책 한두 권 고르십니다. 대학생이 되고 용돈을 이제 받게 되죠. 대학생이 되면은 용돈을 맞게 아르바이트를 하셔가지고 돈도 버시는데 처음에 책을 살 수 있는 용돈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친구한테 빌리는 것도 있을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장인이 되고 나면서부터는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돈도 많이 더 벌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책 볼 시간 더 줄어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CEO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45살에 버는 것에 최소 그때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타임 파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그 미국의 뭐 시간 관리도 컨설팅 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매월 버는 것에 3%를 쓰라고 하셨어요. 나의 지식에. 근데 저는 10%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의 책을 내가 관심이 가는 책은 일단 여러분의 서재에 모으십시오. 그러면은 오다 가다가 심심할 때 그냥 펼쳐서 조금씩이라도 보면 그게 여러분들 쌓이게 됩니다. 일단 내 관심 가는 책들은 모으십시오. 한두 권이 아니라 서점에 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책들은 다 사십시오. 왜냐하면은 책이 제일 쌉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게 책입니다. 그 내용에 비해서. 10,000원짜리지만 그 10,000원짜리 안에는 수천억의 값어치가 되는 지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책은 절대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젊어서는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단어의 어휘력을 높이고 자 그래서 핵심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공부만 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공부만 하신 겁니다. 책 공부만 하는 거는 벌레로 꽂히랍니다.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실전에서 이제 사회생활에 나와서 배웠던 것들을 써먹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공부만 하지 말고 조그맣게 발을 담그자. 내가 날려도 될 액수를 조금씩 투자해보자. 내가 공부한 것을 실전에서 답습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골프를 배우면은 혼자서 뭐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하고 이제는 필드에 나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되고 나서부터는 필드에 나가자. 그래서 조금씩 모은 용돈들로 내가 배운 경제력의 관리를 한번 투자를 해보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수학을 써먹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고 투자입니다. 수학이 곧 투자가 됩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만 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조그맣게 발 담궈보고 넘어져보고 돈도 잃어보고 그러면서 세기가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 수학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힘,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에 어떤 회사들이 성공했는지를 분석하고 과거의 전설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공부한 다음에 나도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피해액을 줄이면서 조금씩 넘어져 보자. 결국에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또 다음 주에는 미술과 음악의 힘, 예체능이지만 미술과 음악이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